질병과 재앙을 막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음력으로는 오늘이 동짓달 며칠이죠? 오늘 예? 동짓달 며칠입니까? 달력 보세요. 26입니까? 예, 26이면 초순, 중순, 하순 중에 하순에 해당되죠. 그러면 노동지라고 합니다. 노동지.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이름이에요. 우리가 지은 이름. 중순에 들면 예, 중동지입니다. 중동지. 초순에 들면 애동지다. 초순에 들었기 때문에 애동지입니다. 애동지 날은 팥죽을 쑤어서 드시지 않고 그 대신에 팥시루떡을 해먹는 것이 내려오는 풍습이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아이들한테 안 좋다 그래요. 아이들한테 이 팥죽을 아이들 별로 안 좋아합니까? 예. 예, 팥시루떡은 좋아하겠죠. 예. 이 팥죽을 쏘아 먹는 요리는 옛날 옛적에는 호랑이도 담배를 피웠다 그러잖아요. 예.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은 아무런 근심 걱정, 원망, 불평, 미움화, 뭐 두려움, 어리석음 이런 것이 생겨나기 전의 세월입니다. 그런 시절이 여러분들도 있었을까요? 예, 본래 그랬죠. 본래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마음에 맞지 않다고 원망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바깥 환경에 대해서 싫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태평하겠어요. 할 일이라고는 오직 긴 담뱃대를 가지고 담배나 뻐금하게 피우는 일밖에 할 일이 없는 그런 태평한 시절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 본래 자리의 모습입니다.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할 일 없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쫓을 탐이 없고 피할 진이 없고 어리석어서 저질러서 뭔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애쓸 필요가 없는 그런 경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때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공공씨인데 이 아들이 한 생각을 잘못 일으키면 가지가지의 악업이 나옵니다. 그죠? 한 생각을 잘못 일으키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이 아들이 살아서 이 악업만 짓다가 살다가 죽어서 이 악업을 짓고 죽으면 역귀가 됩니다. 역귀 귀신이 되는데 질병역자를 쓰는 역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공씨 아들이 악업을 지어서 살다가 죽어서 역귀가 됐는데도 또 우리한테 또 가르침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죽어도 몸은 죽었지만 귀신으로 그대로 있다. 그죠? 몸이 없는 상태니까 귀신이잖아요. 그런 상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죽어도 몸이 죽는 것이지 몸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던 그 주인은 몸이 사라졌을 뿐이지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귀가 출현을 하면 전염병이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귀가 이제 뭐를 보기만 하면 뭐가 있기만 하면 이제 걸어만 할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예, 팥죽이랍니다. 팥죽. 음식은 팥죽이고 또 물질은 팥. 또 자연에서 나는 것은 경면주사라는 게 있어요. 이제 빨갛게 생겼습니다. 경면주사. 부적을 그리는데 쓰죠. 이런
붉은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붉은 거. 색깔이 붉다. 그래서 이 동짓날 팥죽을 써서 몸에는 팥죽으로 채우고 또 집안에는 팥죽을 뿌리게 되면 집안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질병과 재앙을 팥주로 다스린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이 동지 팥죽의 의미가, 동지 팥죽이 뭘 나타내는가 하면 밝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밝음. 지금 동짓달은 밤이 제일 길잖아요. 밤이 제일 긴 달이고 동짓날은 또 밤이 제일 긴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치성합니다. 그리고 계절은 춥죠. 춥고 어두운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해도 지금이 기해년입니다. 해년. 해년은 시간으로 치면 밤 9시에서 11시죠. 또 내년이 자년이죠. 자년은 시간으로 치면 11시에서 1시입니다. 그 다음에 축년은 1시에서 3시입니다. 그러니까 해자축년이 어둠이 치성한 해입니다. 그리고 밤이 길고 또 날씨로 치면 해자축월이 삼동입니다. 삼동. 그렇기 때문에 추운 시절이다. 이렇게 시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자축년 또 특히 이 동짓달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중이기 때문에 길을 갈 때, 삶의 길을 갈 때도 밤길 걷듯이 조심하라. 이게 메시지예요. 밤길 갈 때 조심해야 되겠죠. 밤길 갈 때는 잘 살펴서 가야 됩니다. 그죠? 불을 켜고 잘 살펴서 가야 되는데 조심하는 그 내용이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5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성급입니다. 성급.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덜컥 일을 벌리게 되면 이게 이 밤중이라서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급을 조심하라.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화를 조심하라. 홧김에 내 저질러 버리는 겁니다. 홧김에. 화를 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죠? 거기 또 성급이 나옵니다. 무리가 나오고 경쟁이 나오고 도망이 나가고 그죠? 그렇게 되죠. 화를 내면서 말하고 화를 내면서 일을 벌리고 일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잘못 끼워진 단추가 만약에 됐다. 그러면 그것 푸느라고 평생을 애를 많이 써도 뭔가 성취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에너지를 다 소모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조심하라. 이 화를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날 때는 꾹 참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거보다 좋은 것은 화가 날 때 꾹 참으면 나중에 한 번에 폭발해버리면 더 커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대비주 3편만 하면 됩니다. 그죠? 대비주 3편 하고 내가 큰 소리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하면 되는데 3편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로 화를 안 내게 되죠. 또 큰 소리를 낸다고 해도 그냥 할 말만 하고 뭔가 뒤집어 엎는 일은 없습니다. 그죠? 뭔가 날아다니고 이런 일은 없겠죠. 특히 이 화를 조심해야 돼요. 왜 화를 특히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밤이 길고 추위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뭡니까? 불입니다. 그죠? 불. 밤이 길기 때문에 불이 켜져야 밝잖아요. 또 춥기 때문에 군불을 지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이 불이에요. 불 조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불이 사람의 마음작용은 바로 화입니다. 화가 잘못 일어나서 걷잡을 수 없이 자기 삶을 태워버리게 된다면 이게 이 공덕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거나 다 소실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화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무리입니다. 무리하게. 무리가 이게 바로 이제 막 욕심으로 또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쟁을 조심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도피.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안 하려고 다른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도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를 가려면 지금 살고 있는 집하고 잘 지내다가 가야 되고, 직장을 옮기려고 해도 지금 다니는 직장 동료들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한 채로 귀인으로 남겨놓고 직장에 가게 되면 새로운 직장에서도 귀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로 트러블이 일어나고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너 안 보려고 다른 직장에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직장 가보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름은 달라요. 얼굴도 달라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을 한 상태에서 옮기게 되면 진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도망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급이거나 강등이 일어나기가 십상이죠. 그리고 어두운 밤길을 걷듯이 조심해야 할 것이고, 또 춥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춥기 때문에 군불을 지펴야 돼요. 해자축 기간 중에는 불이 뭔가 하면 불이 오행 중에는 화의 화가 이제 정화가 있어요. 정화, 병화, 오화, 사화 이런 게 있잖아요. 이 화가 기도예요. 기도.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는 불을 밝혀야 되는데 이 불이 언제 어떻게 밝혀지는가? 마음의 불, 지혜의 등불과 사랑, 자비의 등불은 기도할 때 밝혀지잖아요. 기도하는 기간으로 삼으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이 해자축 3년 기간 중에도 큰 성취를 이룰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또 이번 달이나 해자축년은 밤이 길잖아요. 밤이 길면 어때요? 여러분, 밤이 길면 어때요? 밤이 길면 뭐 푹 쉴 수 있으니까 좋죠. 예. 그런데 너무 길면 지루하죠. 재미가 없죠. 까마한 상태라서 어디 밖에 나가서 외출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때 밤이 행복하도록 하기 위한 비결이 있을까요? 혹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바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밤이 길수록 좋겠죠. 오히려. 그죠? 그리고 사람도 사랑을 하라.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독서를 하고 공부를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밤이 길수록 좋습니다. 그죠? 재밌는 시간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동료가 좋으면, 고객 만나는 것이 재미있으면, 행복하면 퇴근 시간에 왜 이렇게 빨리 다가왔지? 이런 분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분은 참 행복한 분이겠죠. 그래서 밤이 길 때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그리고 재미를 더하라. 사랑이 없고 재미가 없는 분들은 있을까요? 안 보일 뿐입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잘 찾아내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기 안에 다 정보가 다 있어요. 자기를 잘 살펴서 찾아내서 사랑과 재미로 채운다면 긴 동짓달 밤도 행복한 밤으로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들은 언제나 태양을 품고 살잖아요. 그죠? 대비주가 천계 태양, 천광왕 정주열애로부터 온 대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팥죽을 안 드셔도 늘 밝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오늘 팥죽까지 드시면 얼마나, 안 그래도 밝은데 얼마나 더 밝아지시겠습니까? 오늘 팥죽 많이 드시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오늘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죠? 나이 수대로 드시려면 오늘 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운 계절, 추운 달, 추운 날, 추운 해자축 3년에는 특히 밤길을 조심하시오. 추위를, 동파를 조심하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밤에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깜깜할 때. 옛날에는 도깨비도 조심하고, 그리고
도둑을 조심하시오. 소도둑이 언제 소를 훔쳐갈까요? 시골에서 밤중입니다. 그죠? 도둑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 도둑이 뭔가 하면 자기 마음 속에서 도둑,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그 5가지로 말씀드린 것도 있고, 자기 스스로 지은 공덕, 지은 복, 지은 어떤 성과를 잃어버리게 하는 이 자기의 마음이 습성이 있는 분들은 이걸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완전히 다 졸업하세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도둑.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도둑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의 에너지를 탕진하고, 자기의 귀한 인연을 훼손시키고, 자기의 업적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이거를 오늘 다 졸업을 하시고,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졸업을 하시고, 모르는 것은 오늘 동지불공을 통해서 다 졸업이 됩니다. 그래서 복이 더해지고 지혜가 더해지는 그런 동짓날입니다. 그리고 동파를 조심해. 동파 꽁꽁 언 계절이잖아요. 동파. 그러니까 실제로 불조심하셔야 되고, 실제로 이제 전기 같은 것도 다 점검하셔야 돼요. 가스도 점검하시고, 그리고 불조심은 화를 조심하시고, 동파는 수도꼭지 같은 것도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는 똑똑똑 이렇게 물이 흐르도록 해줘야 되죠. 그리고 몸에도 동파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보호를 잘 하셔야 되는데, 해자축 3년 동안은 몸을 보호를 잘 하셔야 됩니다. 몸이 냉한 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감싸야 돼요. 특히 목을 조시는 목을 이렇게 목티를 입으셔야 돼요. 목티 없는 분들은 목도리도 하시고, 그리고 모자도 쓰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찬바람이 갑자기 몰려올 때, 그때에 혈관 쪽으로나 또 이 몸이 갑자기 차가워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해자축 3년에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오늘 동짓날 특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팥죽도 드시고, 이렇게 조상님들이 지혜로 아주 그냥 저절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풍습이에요. 조상님들이 지혜가 서려 있는 일들입니다. 3년 동안 그렇게 건강도 잘 돌보시고, 그래서 건강이 더해지는 기간으로 삼으셔야 되겠죠. 예. 군부를 잘 지펴서 이 기도를 성취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면 좋습니다.